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일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오늘은요 5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바로 며칠 전에 본 이 학력평가에서도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제자들이 항상 그래요. 선생님 시간만 있었어도 제가 그 마지막 30번을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시간에 맞게 푸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되게 냉정한 얘기지만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나는 그 시험에서 그 점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시간을 무한대로 주고 그 시험을 똑같이 치게 했을 때 그걸 다 맞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다 맞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냐?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주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시간 내에 생각해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답까지 내는 그 과정 자체도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시간 맞춰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항상 이 스탑워치라고 하나요? 뭐 시간을 맞춰 놓으면 삑삑 하고 소리 울리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100m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쭉 뛸 때 띡 하고 누르는 거 이런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스탑워치의 기능 중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은 삑삑 하고 소리 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고 10분 혹은 뭐 1시간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뭐 분량을 풀 때까지 시간이 삑삑 울리면 그걸 더 이상 풀지 않고 객관적인 내 점수를 맞춰보고 하는 연습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실전 연습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걸 준비하실 때는요.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 스탑워치를 쓸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스탑워치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심지어 요즘에는요 휴대폰에도 스탑워치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스탑워치 기능을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안 좋은 방향으로 쓸까 봐 공부하면서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스탑워치의 기능 자체만으로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내 실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문제를 풀다가 너무 지루한 거죠. 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시간 맞춰놓고 내가 이 한 페이지는 5분 내에 풀겠어 라는 마음으로 5분을 딱 맞춰놓고 풀면요. 왠지 좀 더 능률도 좀 잘 오르는 것 같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 스탑워치를 좀 활용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수업 목표, 한눈에 보는 오늘의 목표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 같이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잘 보셨습니까? 뭐예요 선생님? 지난번하고 목표가 똑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반짝인 내용이 다른 거 느껴지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는요. 항등식과 그 항등식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 반짝반짝했다면 오늘은 그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로 간 그 부분이 반짝반짝한 걸 보셨어야 됩니다. 예,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나머지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물어봐도요. 나머지 정리 어려워라는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나머지 정리가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고정관념을 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요. 3번째 내용입니다.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정리다 하면요. 일단 선생님이 아까 그 전체 학습 목표판에서 뭐라고 보여줬냐면요. 어디에서 이 근원이 왔죠? 항등식의 성질에서 왔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에서 나머지 정리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나머지 정리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나머지 정리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잘 구하는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나머지 구하는 거 배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나머지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요. 바로 전전 시간에 직접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걸 배웠어요. 다항식의 나눗셈.
이해하시죠? 오늘은요. 직접 나누지 않고도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 나머지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자, 그러면요. 이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활용되는 성질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활용되는 성질. 말하자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체크 포인트라고 지금 쓸 건데요. 자, 나머지 정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등식의 성질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성질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얘기요. fx를 gx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몫이 qx가 됐고요.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할게요.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보통 몫을 q라고 많이 쓰고요. 나머지는 r이라고 많이 써요. 우리 수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q나 r이라는 기호는 익숙해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걸로 꼭 써야 돼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어쨌든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qx고 그때 나머지가 rx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뭐를 연습했었냐면 검산식으로 썼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검산식으로 써보세요. fx는 하고 써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gx 곱하기 qx 그 다음은요? 그렇죠. rx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검산식으로 썼을 때 요식 있죠. 우리 요식 이제 잘 만들거든요. 연습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쓴 검산식은요. 항상 성립하겠죠. 이 다항식의 x값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냐면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게 일단 중요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그래야 고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건진 이 검산식 있죠. 그게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아시겠죠? 강조드립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항등식의 성질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항등식의 그런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뭐 계수 비교를 하거나 수치 대입을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풀어낼 거예요. 자,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요 옆으로 쓸까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자, 일단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식과 식을 나누었을 때, 즉 fx를 gx로 나누었다. 그랬는데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rx가 나왔다. 이제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랬을 때 반드시 나누는 식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와 비교했을 때 어때야 됐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 나눌 때 예를 들어서 15 나누기 2다. 그럼 2, 7에 14 한 다음에 나머지 남죠.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에 비해서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맞아요. 그거예요. 나머지는요. 나누는 식에 비해서 작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강조했냐면 그렇죠. 다항식에서는 작다의 개념이 뭐가 작다는 거냐면 숫자가 작다는 게 아니라 차수가 작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gx라는 나누는 식 있죠. 그 나누는 식을 x 더하기 1이다. 요런 1차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요? 그쵸. 1차보다 아래 차수는 차수가 0이죠. 따라서 상수. 나머지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만약에 gx가 뭐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 몇 차죠? 2차죠? 그렇다면 rx는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2차니까 2차보다 작은 거는 1차 또는 상수입니다. 즉 1차 이하가 되면 돼요. 1차도 괜찮고 상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때 상수라고만 하면 나머지는 보통 r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상수값이니까. 이때 1차 이하다 그러면요. 1차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1차 식은요.
x에 관한 1차가 들어가죠. ax 더하기 b 이렇게 쓰셔야 돼요. rx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설정을 보통은 해요. 요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다시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 이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선생님 1차 이하면 2차로 나눴을 때 상수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상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a가 0이 되면 상수도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ax 더하기 b라고 표현하면 상수도 포함한 전체적인 1차 이하의 나머지를 다 포괄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3차면 나누는 식이 3차였으면 그렇죠.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들을 좀 밑에 깔고 가면 이제 나머지 정리가 좀 쉬워지거든요. 일단 이게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내용을 머리에 깔고 다시 이제 진짜로 나머지 정리를 배우러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같이 다시 보시죠. 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나머지 정리가 뭐냐? 요거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는 뭐야? 자, 요걸 보기 위해서는요. 예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접해보시죠. 제가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어떤 다항식을 줄까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다항식을 줘볼게요. 그랬을 때 요 다항식을 x-1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누었을 때 분명히 몫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의 나머지를 구해봅시다. 이게 문제예요. 되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나머지 정리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 정리를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나머지 정리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나누겠죠. 지금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일단 직접 나눠볼게요. 직접 나누시면 1, 0, 1 다 쓰시죠. 여기 중간에 빈 것까지. 그 다음에 여긴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직접 나누시면요. 1 들어가고요. 빼면 1에 1이죠. 여기 마이너스 하면. 다시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1이고요. 또 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가 되죠. 다시 더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되시죠. 지금 저는요. 나머지 정리는 아니고 그냥 직접 나누는 방법으로 나머지를 지금 구했어요. 맞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해볼게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x제곱 더하기 1을 요걸로 나눴다고 했을 때 검산식으로 써보세요. 다시요. 나눴을 때 검산식으로 써보세요. 검산식.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x-1에 그 다음에 몫을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한 거니까 요거 말고 모른다 치고 해야 돼요.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보통 rx라고 놓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위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검산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항등식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어떻다? 작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지금 1차죠. 그럼 나머지가 몇 차예요? 1차보다 작죠. 그러면 상수예요. 그러니까 굳이 rx로 표현 안 하셔도 되고요. r이라는 의미로 표현하셔도 돼요. rx로 표현한 거는요.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1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수니까 굳이 x가 안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수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게 지금 상수예요. 상수. 끝났어요. 왜냐면 이 검산식이 뭐죠? 항등식이에요. 뭐에 관한? x에 관한. 맞습니까? 그리고 r은 하나의 상수죠. 숫자죠. 그럼 지금 양변에 누굴 대입할까요? 그렇죠. r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래도 성립하잖아요.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이게 항등식이다 보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x자리에 누굴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 1을 대입한 이유는요. qx가 못내 거슬려요. 왜냐하면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 좌변은요 2가 되죠. 우변이 r이 되죠. 그랬더니 바로 나머지가 2가 튀어나왔죠.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같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요. 검산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적절한 x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식화시켜서 이제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일단 요게 나머지 정리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요. 한 개만 더 해보죠. 이제 요거 지우고요. 자, 이제 볼게요. 자, 다시. 그렇다면 제가 이제 또 예제로 가겠습니다. fx를 이번에는 이 식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고 fx라고 처리하겠습니다. fx를 x-1로 나눠보자.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fx는 뭘로? 검산식 표현하세요. x-1에 몫을 모르죠? qx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니까 r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r은 어떻게 구해요? 양변에 1 대입하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f1이 없어지고 r이 나오죠. 그 나머지는 f1이에요. 이 식에 1 대입한 거죠. 느낌이 오세요? 다시 볼게요. 두 번째. fx를 이번에는 x 더하기 1로 나눠보자.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 그러면 역시 검산식으로 쓰면요. x 더하기 1에 qx에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양변에 누구 대입할까요? 이거 항등식이니까. 없어지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f-1이 r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뭐예요? f-1. 하나 더 할까요? 세 번째. 이제 느낌이 오셔야 돼요. fx를 x 더하기 2로 나눠볼게요. 나머지를 구해볼까요? 또 똑같이 검산식으로 쓸게요. x 더하기 2에 qx에 더하기 r. 그럼 나머지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누구 넣을까요? 마이너스 2. 따라서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2는 여기 싹 없어지죠? 여기 r 남죠. 그럼 당연히 나머지가 f-2인 거죠. 느낌이 이제 오시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x-1로 나눈 식의 나머지는 원래 있던 나누는 식에다가 누굴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 이거예요. 그 1은 어떻게 나온 거죠? 는 0이 되는 x값을 넣은 거예요. 다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는 0이 되는 누굴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게 바로 나머지다. 보이세요? 다시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러면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구하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따라서 f-2가 나머지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일로 오세요. fx를 x-알파로 나눴다. 그리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f-알파가 되겠죠. 그게 나머지입니다. 이제 이게 되세요? 이러면 나머지 정리를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식일까요? 그렇죠. 방금 했듯이 fx를 x-알파로 나누고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는 rx인데 1차니까 상수로 r만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다가 x의 알파를 대입한 거죠. 그랬더니 f-알파가 되고 여기 싹 사라지고 나머지가 돼서 이게 나머지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요 검산식을 쓰지 않고도 요 검산식을 여러분이 앞으로는 요거 없이 그냥 요 얘기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검산식 쓸 줄 알아야 돼요. 문제 복잡해지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가 요걸 상징한다. 요 얘기라는 거를 바로 익히고 써먹을 수 있게 연습까지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응용해 보죠. 이번에는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f 얼마가 될까요? 0 되는 거.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왜냐면 이거잖아요. 이게 0 되는 값이니까 x 값이니까 마이너스 b 넘기고 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따라서 그거를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넣고 f. 한 개 나머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세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별표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정도 내용만 하시면요. 일단은요. 나머지 정리의 기본은 다 잡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조금만 더 연습해보고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일단 잠깐만 예제 하나만 더 보시죠. 아주 유사한 예제예요. 유사한데 제가 한 번만 더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워낙 어려워하는 내용이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요거 한 문제만 더 하죠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요거를 x 뭐 할까요? 마이너스 2로 나눴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제 해보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요 식에다 누굴 대입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되죠. 맞습니까? 요게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f2겠구나. 그러니까 2 대입해서 쓰면 4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아하 3이 되는구나. 요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제 검산식 지금은 안 쓸게요. 다시 한번 갈까요? 똑같은 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그런데 얘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 대입할까요? 그렇죠. 이쪽에 fx라면 fx 자리에 누굴 대입해? 그렇죠. 2분의 1을 대입해야 돼요. 0 되는 값이니까. 따라서 2분의 1을 넣고 그게 나머지 r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되세요? 따라서 요거는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과 계산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죠. 따라서 요게 뒤에가 2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까요? 자꾸 이제 예, 여러분이 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예제, 아주 쉬운 예제로 연습을 좀 하셔야 개념이 확실해지거든요. 잘한다고 자꾸만 자만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숫자 바꾸고 조건 바꾸고 문자 바꾸고 식 바꾸고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갔던 거 한국말로 돼 있는 건데 이해가 잘 안 가고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 눈 녹듯이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x로 나눌 거예요. 나머지가 뭘까요? 사실은 직접 나눠도 바로 나오죠. 3이라는 게. 그렇죠? x로 나눠보시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요걸 fx라고 놓으면요. f 누구를 대입한 게 나머지가 나올까요? 누구? 0이죠. 여기가 만약에 x-1이었다면 1 대입했고요. 여기가 x 더하기 1이었다면 마이너스 1 대입했죠. x라면 0 되는 값은 0이죠. 따라서 0을 대입하셔야 나머지가 나옵니다. 맞죠? 따라서 0, 0 대입하면 3이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요. 확실히 아셨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만 아시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요. 사실은 교재 문제 중에서 좀 더 어렵거나 좀 더 이제 발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저랑 또 한번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할 건데 일단 요 기본 내용을 가지고 교재 문제를 먼저 푸는 작업으로 갈 거예요. 지금부터 교재 한번 보실 건데요. 제가 설명을 워낙 자세하게 해서 예제 3번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fx가 있습니다. 식을 3차식을 주었고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지금 그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다 누굴 대입하면 되죠? f1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검산식 안 쓸게요, 이제. 그러면 1 대입하시면 1-1 더하기 4 빼기 2가 되니까 정답은요, 2가 되네요. 정답은 2야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눴죠. 그러면 x 자리에 뭐 대입하죠? 그렇죠. f-2를 구하면 되겠죠. 0 되는 값.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이고요. 여기는 그냥 4가 되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존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2 되겠죠. 정답은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고요. 20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되나요?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또 있나요? 그러네요. 또 있네요. 보시죠. 2x 빼기 4로 나눴다. 마찬가지로 x자리에 누구 대입하죠? 그렇죠. 2 대입하면 되죠. 0 되는 값. 따라서 f2를 구하면 정답이 되고요. 대입하시면 8-4 더하기 8 빼기 2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이게 6이니까 10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가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별표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별표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일단 학교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해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나머지 정리 문제들이 다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의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로 가는 가장 기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봅시다.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각각 1과 5라고 정해줬어요. 여기까지 문제는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어요.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지금 1이라는 거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죠? f1이 1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fx를 이번에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나머지 정리 적용하시면 f2가 5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fx를 x-1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다시 한번 써주면요.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진 거예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가 누구냐는 거죠. 그걸 rx라고 쓸게요. 됐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으로는 요 위에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잘 들으세요. 일단은요.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대입을 하기가 좀 그런 게요. 검산식으로 먼저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누는 식이 2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상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역시나 x를 이용한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1차가 되거든요. 1차나 1차 이하 상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나머지가 상수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땐 나머지를 설정하셔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게 나머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를요. 설정하셔야 돼요. 설정이라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머지를 그냥 r이라고 놓기에는 r은 상수 하나만 의미하는 거라서 안 되고요. 1차식이니까 뭐라고 설정할까요? ax 더하기 b 이렇게 설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요걸 설정하고 검산식으로 갑시다. 먼저 요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요 나누기를 이해하시고 요거를 검산식으로 쓸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fx는 x-1에 x-2에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요 rx라고 놓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나머지를 지금 구하는 중이죠. 따라서 나머지를 설정합시다. 어떻게? ax 더하기 b. 예쁘게 ax 더하기 b로 설정하겠습니다. 되시죠? A, B는 물론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요. 1번에서 구하고 왔어요. F1이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F2가 5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써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단계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걸 써먹을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그러면 x값에 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겠죠. 따라서 저라면 q를 모르는 상태니까 q가 없어져 주면 참 좋겠죠. 따라서 q를 없앨 수 있는 x를 대입하면 좋겠죠. x에 누구 대입할까요? 그렇죠. 1 그리고 x에 2를 대입하시면 돼요. x에 1 대입하시면 여기가 단체로 사라지고요. 0이 되니까 f1이 여기에 x에 1 대입하시면요. a 더하기 b라는 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f1이 1이라고 줬으니까 이게 1이라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는요. x자리에 2를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가 단체로 또 사라지죠. 그리고 앞에는요. f2가 나오고요. 뒤에는 2a 더하기 b가 됩니다. x에 2 대입하니까. 그런데 f2가 뭐죠? 5죠. 따라서 이 뒤에가 역시 5입니다. 끝났죠? 지금 식이 두 개입니다. 미지수가 a, b 두 개입니다.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식을 뺄까요?
이 경우라면 저는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가 더 크니까 2a에서 a를 빼면은 a, 마이너스 나오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b는 없어지고요. 아래식에서 위를 빼면요. 4가 나오죠. 따라서 a가 4가 나오고요. 그럼 a 자리에 4를 넣어주시면요. b는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입니다. 나머지를요. 뭐라고 설정했냐면 ax 더하기 b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a 자리에 4를 넣고요. 4x가 되겠죠. b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4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마르고 다를 때까지 정말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연습을 하셔야 아마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분명히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는요. 분명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꼭 나오는 얘기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6번이고요. 다행히 유제 6번도 조금은 유사한 문제가 나와서 저랑 같이 또 연습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네요.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자, 유제 6번 봅시다. 다항식 fx를요. 이번에 역시 2차식으로 나누고 싶고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3x-1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1차식 두 개로 나눈 나머지를 오히려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문제 상황은 똑같은데 역으로 알려주지 않은 게 반대가 된 거죠. 자, 보시면요. 일단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는 거를 가지고 맨 위에 식은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요. 바로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검산식으로 쓰시면 돼요. 검산식 써주시면요. 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니죠.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정도는 일단 하세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f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고요.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라는 거죠. 요 각각에 대해서는 나머지 정리가 적용이 가능하죠. 1차로 나눴으니까. 따라서 f-1은 뭐가 되죠? a가 되죠. 그 다음에 f 위로 쓸게요. f3은 뭐가 되죠? 그렇죠. b가 되죠. 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거 살짝 위로 당겨 쓸게요. f-1은 a다. f3은 b다. 그러면 이제 요 검산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가죠. 인수분해 가시면요. 이게 x-3에 x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3x-1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면 요거 역시 항등식이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f3, 3을 대입하면요. 싹 사라지면서 얘가 3, 3은 9 빼기 1이 돼서 8이 돼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할까요? 그러면 여기 또 싹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a고요. 3을 대입한 게 b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4고 b는 8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어렵지 않게 앞에 문제를 풀었다면 거꾸로 반대의 상황을 모른다고 주긴 했지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요 정도 문제까지 연습이 되시면요. 나머지 정리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중간 단계까지는 오신 겁니다. 물론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일단 토대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꼭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정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선배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나머지 정리는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되는 문제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니까 일단 여러분은요. 거기까지 욕심내지 마시고요. 요 정도 선까지 먼저 연습을 탄탄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가시죠.
네, 잘 보셨습니까? 이승환 학생의 버킷리스트였고요. 아, 역시 오늘도 버킷리스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승환 학생 꼭 버킷리스트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 또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 계속 연결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어느 지점에 왔냐면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하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요, 이제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이제 인수 정리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인수 정리가 무엇인지까지 우리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인수 정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또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인수 정리인데요. 인수 정리. 인수 정리의 인수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수. 사실은요, 선생님 학교에 인수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인수분해를 가르치면서 인수야 네가 여기 배우는데 자면 어쩌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인수분해의 인수가 바로 그 인수정리의 인수랑 같은 인수입니다. 그 인수가 그 인수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인수정리는요. 쉽게 말하면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요. 그런데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하필이면 0인 경우가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다시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R이라고 표현할까요?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바로 인수정리예요. 이게 왜 인수정리라고 하는지는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시면 바로 와닿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도입을 좀 해보죠. 먼저 fx를 x-알파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제가 몫을 q라고 할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해볼게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겠죠.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나머지 r을 뭐라고 쓸 수 있었죠? f 알파로 쓸 수 있었죠. 맞습니까?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fx를 x-알파로 역시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몫이 뭐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엔 나누어 떨어졌어요. 나누어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나머지가 뭐란 얘기죠? 0이란 얘기죠. 맞죠? 즉 어떤 다항식끼리 나눗셈을 했는데 나누어 떨어졌다. 즉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시 f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란 얘기죠?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되세요? 네, 이겁니다. 즉 위에는 지금 나머지 정리죠. 요게. 근데 요거는요. 뭐다? 나머지 정리랑 똑같죠, 사실. 근데 그중에 하필이면 나머지가 0인 경우죠. 이 경우를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정리인데 이걸 인수정리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깐만 집중을 해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F알파가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F알파가 0이 됐다는 얘기는 F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Fx가 x-알파의 뭐랑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야 F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걸 거꾸로 가면요. F알파가 0이 됐다는 거는 Fx는 x-알파의 뭐야?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꼴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fx가 x-알파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랑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즉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게 이 얘기죠. 나누어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입해서 0 나왔다는 건 거꾸로도 말이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도입이라고 보고요.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어떤 다항식에 알파를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요.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x-알파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fx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즉 요거로 나누어 떨어진다.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인수정리인데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fx는 x-알파로 인수분해된다. 이 얘기로 말할 수 있죠. 인수분해된다. 그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이걸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수분해라는 거는 이 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걸 쪼개요. x-3에 x 플러스 1 그쵸? 이게 지금 인수분해인데 이렇게 쪼개진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요걸 인수분해 됐다라는 얘기는 요걸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인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대입해서 0 나오면 이걸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인수 정리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요. 이제 연관이 싹 되시죠. 그래서 사실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가 0이다 보니까 아예 이 나머지 파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이 아예 이걸로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이고 인수로 갖는 거고 따라서 인수로 가지는 인수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얘기는 나머지 정리의 일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만약에 이 얘기 해볼까요? fx를 제가 x-2로 나눴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0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f2가 0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건 완전히 같은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건 양쪽이 간다는 얘기니까 같은 조건이에요. 다시 나눴을 때 0이란 얘기는 2를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f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 얘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혹은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예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제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 얘기들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면요. 지금 방금 인수로 갖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수 정리는요.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그렇죠. 인수분해에 활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활용이요. 어디에 되냐면 인수분해에 나중에 활용을 할 거예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과 연관시켜서 나중에 인수분해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걸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인수분해 활용한다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할 겁니다. 그때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볼 건데요. 여기는 내용이 간단하고 하지만 문제 비중은 또 있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예제를 한번 같이 보시고요. 저랑 같이 문제풀이 또 시작해 보시죠. 예제 4번입니다. 다항식이 다음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값을 구하여라.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요거를. 즉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즉 F1이 뭐라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3 더하기 1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나머지가 0일 때 적용한 거, 인수 정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x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뭐죠?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f-1이 0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즉,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된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풀이를 할 땐 요 말만 필요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란 얘기고 A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4번 지금 문제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4번에 3번까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2x-4로 줬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x자리에 는 0이 되는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 다항식에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 이 얘기죠. 대입해 주시면요. 8, 3, 24 그리고 4 그리고 a를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요. 마이너스 28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 다항식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7번입니다. 자, 유제 7번 문제는요. 어떤 다항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 상수 k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기죠. 요 다항식이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이거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즉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똑같죠. 근데 요거는 아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요 다항식이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때 A, B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는요. 요 다항식이 요걸로 나누었을 때 그때 이 나누는 식이 1차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런 거.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라고 놓으면 됐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은 1차 식이 아니라 2차 식이에요.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수정리. 그쵸? 그러면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하세요. 그죠? 여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누굴 대입하면? 그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고요.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0이 되죠. 그 두 가지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A, B를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A 그 다음은 마이너스 2B 더하기 4가 0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0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더하기 4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두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4A 마이너스 2B가 요거 정리하면 넘기면 4가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은요. A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위의 식이 2로 나눠지네요. 그쵸? 저라면 이 위의 식을 2로 나눠서 2A 마이너스 B는 2야 라고 나누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양변을 뺄까요? 그럼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그럼 A가 되고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5가 되죠. 아래에서 위를 빼는 이유는 그래야 A 쪽에 마이너스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A가 5가 나오면요. B는 뭐가 되죠? 8이 되네요. 그래서 A가 5고 B가 8이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A, B의 곱이죠. 따라서 정답은 4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제 8번은요. 지금 똑같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한 문제고요. 이 정도 문제까지 풀 줄 아시면 아, 인수정리도 또 잘한다 싶거든요. 인수정리는 사실은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나머지가 0인 경우인데요. 중요한 건 나머지가 0이다. 즉, 그 나머지가 0이라는 그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그 식으로 인수분해된다. 인수로 갖는다까지 확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인수분해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포켓신문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그대와 둘이 걷던